네, 사주 빨리 보는 법. 이번 시간은 식신격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식신격에 관한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한번 살펴볼 정도. 그 부분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각 격에 대한 성패를 따져보면은 쉬울 것 같아서 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보이시는 화면을 보니까 오행도에 이렇게 노란 원안에 들어있는 글이 있고 사각형 통에 들어있는 빨간 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노란 통 속에 들어있는 까만 글들, 이 글자들은 다 길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견급제에 있어서 이 구분은 확실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책에도 비견에 대한 어떤 성패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정의를 해드렸죠. 비견과 급제는 가장 큰 차이가 인에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월 갑인 일주라도 해자축 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부모덕도 있고 학문도 잘해서 나름 전문가 집단 속에 있는 사람이더라.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월지가 급제인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인월인데 을묘일주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해자축으로 흐르게 되면은 급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덕이 없게 되고 또 학문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급제와 양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급제는 똑같습니다만 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살을 보게 되면은 월지가 급제인 경우 살을 만나면은 살을 제화해야 됩니다.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인격, 월지가 양인일 때는 살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격이 이루어진다. 이룰 성자, 그래서 성격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간혹씩 이렇게 급제가 살을 봤을 때 합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와 양인하고는 또 차이가 있더라. 급제가 살을 봐서 합살하게 되면은 귀하게 되지만은 양인은 머리를 들어서 살과 합쳐져 버리면은 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 요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인데, 식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덮여보시면은 요렇게 노란 요 통 속에 들어있는 요 글들은 다 같이 길신입니다. 그래서 비견도 길신이고 식신도 길신이고 제도 길신이고 관도 길신이고 인도 길신입니다. 굳이 이제 등급을 따지면은 뭐라 그래도 가장 존귀하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관이 1등급이라 그러면은 제가 2등급이고 그 다음에 3등급이고 이렇게 식신이 4등급입니다. 예, 고관대작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하며, 두 번째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두 번째로 귀하며, 그리고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 세 번째로 귀하고, 또 네 번째로는 기술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네 번째로 귀하더라. 자, 지금에 오면은 현대에 이걸 갖다 붙이면은 모두 그대로 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예술인이 더 존경받기도 하고 사실은 더 부를 이룩한 경우도 있고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대성공하는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옛날 사이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그런 순서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북이라고 따졌을 때는 제관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순서로 따지면은 제가 먼저 나옵니다만은 실제로는 관이 더 귀하더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견주와서는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심하게 따지면은 이런 식이라 그러면은 상관이라든지 살격이라든지 월지가 급제라든지 월지가 양인인 사람들은 귀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어느 격이나 이렇게 격을 이루게 되면은
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라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칠살격이나 양인격이라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주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어떤 운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귀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지나 어떤 용신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식신은 길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견, 급제, 양인 이런 것 기운을 만나더라도 길신인 식신이 살아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식신과 상관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재를 보게 되면은 둘 다 격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지가 식신이거나 천간에 투출한 기운, 용신이 식신일 때는 재를 만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성격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원리냐 그러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식신은 인을 만나게 되면은 식신이 극을 당하게 됩니다. 먹는 것이니까 그죠? 우리가 밥숟갈을 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식신인데 재를 보게 되면은 인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재는 인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이 용신인 식신을 제거하는 것을 재가 있어서 지켜주기 때문에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식신은 이렇게 관을 보면은 패가 나지만은 살을 보면요. 사주에서 가장 흉한 이 흉사를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식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은 재를 보게 되면은 이 부하게 되고 살을 보게 되면은 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제살 그럽니다. 우리 책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식신이 재를 생했다. 그래서 식신생재. 식신이 살을 제거했다 해서 식신제살 그럽니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살을 식신이 제거해서 귀하게 됐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치적으로 보면은 모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성패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우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성패는 이치로 보게 되면은 1시간도 걸리질 않죠. 이치로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어떤 이치냐 그러면은 길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와주든지 또 지켜주게 되면은 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흉신은 이렇게 극을 한다든지 합한다든지 또 내지는 그 기운을 이렇게 빼내게 되면은 또 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오행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답이 다 나옵니다. 우리 명리학 자체가 음양과 오행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오행도를 딱 그려놓고 보면은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오행도 속에 들어있고 성정의 문제도 오행도 속에 들어있고 육친의 문제도 오행도 속에 들어있고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격에 의한 어떤 성패도 역시 이 오행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하 하게 됩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재 같으면 길신입니다. 재가 길신이니까 여기 보면은 식신이나 상관이나 다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재봉식신, 재봉상관 그러죠. 재가 식신을 만난 경우를 만날 봉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봉식신, 재봉상관 그럽니다. 그리고 재가 2등급인데 1등급인 관을 생해줍니다. 그리고 관을 생해주면 이 관이 비견급제로부터 재를 지켜주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재가 용신일 때 관을 보게 되면은 관청에서 내 재물을 지켜주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용신이 재거나 아니면은 월지가 재인 경우에는 식신상관을 만나도 좋고 관을 만나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인을 만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안 되는 것은 쟤는 살을 만나면은 돈을 벌고 일찍 가겠죠.
그 다음에는 비견급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 나의 재물이 깨져버립니다. 이런 원리로 이제 보면은 이상이 없겠죠. 정관 역시 길신입니다. 그래서 재를 보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고, 또 그 다음은 이렇게 인을 만나서 인이 식상으로부터 정관을 지켜주면은 또 좋은 것입니다. 이런 순서인데 왜 재를 만나는 것이 더 좋으냐 하면은, 정관은 가장 귀한 존귀한 것이므로 이렇게 기가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장 귀한 기운을 생해주는 그런 기운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의 기운을 인으로 뺐다라는 것은, 관인상생했다는 것은 1등급 용신을 가진 사람이 3등급화 시켜서 일간이 만족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귀한 것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남편을 만나서 자기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쓰는 그런 케이스다. 남편을 조금 못 쓰게 만들고 자기는 편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인을 만나는 것이 두 번째로 좋고, 비견이나 급재를 만나도 무탈하더라. 그런데 관은 가장 안 좋은 것이 식신이나 상관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을 만나면은 관살 혼잡이 되기 때문에 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이죠. 살은 여기서 보면은 흉신입니다. 가장 큰 흉신이 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가 이렇게 생해주면은 그러질 않아도 죽는데 더 죽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월지가 칠살이거나 용신이 살인 경우 재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 살이 흉신입니다. 그래서 식신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 식신을 만나는 것이 상관을 만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재가 있게 되면 식신생재, 재생살이 돼버립니다. 통과를 해서 이 살을 극하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 재가 병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살이 인을 만나도 좋은데 재가 있게 되면 재가 인을 극하기 때문에 살인상생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월지가 살이거나 천간에 투출된 용신이 살인 경우에는 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을 만나는 것이죠. 살관 혼잡이 되니까, 그죠? 요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인데, 인은 예지간하면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왜? 흉신들마저도 다 좋으니까. 그래서 인은 하나만 안 만나면 됩니다. 재만 만나지 않으면은 인은 다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상관인데, 이 상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리정종에서 상당히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관은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존재죠. 상관이 있어야 한마디로 삶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유머와 재치, 그리고 간혹시간 어떤 정도의 길을 벗어난 어떠한 행위들,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상관이거든요. 코미디언들 맞습니다. 개그맨들 맞습니다. 예술인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빛과 소금인데,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양념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상관이더라. 관을 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을 상한다는 뜻은 정관을 상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벼슬관이니까 나라와 연관이 됩니다. 정해진 어떠한 법, 틀,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는 어떠한 회사, 조직,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해진 어떤 틀을 상하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가지었다, 상관을 무기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정해진 어떤 틀, 우리 아주 쉽게 말하면은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거대 조직이나, 관이라고 하는 건 모양 나는 것이니까 대기업, 메이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맞질 않고 그게 깨진 것, 그러면은 우리가
가짜 상표를 판매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해진 어떠한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 또 내지는 모양이 조금 상한 것, 그래서 대기업이 아닌 쪽, 조금은 지저분한 어떤 것,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제, 구업 이런 말을 쓰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한다든지 술수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케이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입으로 먹고 사는 케이스들도 바로 상관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해진 틀을 깰 수 있으니까 그죠?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발명가나 작곡가나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능력들은 바로 이 상관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빨간색에 들어있죠. 관을 상한다는 이런 의미는 결국은 조직을 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멀쩡한 것이 상하게 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 관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되기 때문에 여자가 상관을 용신으로 쓰거나 사주내에 상관이 많게 되면은 남편을 일찍 잃거나 또 남편 앞길이 꽉 막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남자가 상관이 용신이고 이런 경우 상관이 망하게 되면은 아들을 보기 힘이 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앉는 자리들이 조금 제대로 된 자리를 찾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깨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죠. 자, 어쨌거나 이 상관은 흉신이기 때문에 비견급제나 양인을 만나면 거의 절단이 나버립니다. 상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깡패, 도둑, 패류나 마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깡패 좋습니다. 상관 깡패 사기꾼인데, 문제는 비견급제나 인을 만나게 되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 비견급, 내 주위의 동료들 득도 없으며 그 사람들과 함께 깡패 짓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 조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흉신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죄를 봤을 때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조금 사기를 칠 수 있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말주변으로 가지고 나는 재물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과 상관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재를 봤을 때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지가 상관이거나 용신이 상관일 때 재를 보게 되면은 상관생재해서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재능, 아이디어로 또 내지는 말주변으로 재물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이 이렇게 살을 대항했을 때 또 쓸모를 발휘합니다. 내가 비록 깡패이지만은 살인범을 제거했다. 또 내지는 적군, 내가 깡패인데 적군을 이렇게 물리쳤다. 우리 6.25 때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먹세계 그러면은 가장 강력했다는 시라소니, 그리고 김두한, 이 두 분들은 그 군사 썼을 때 이정재나 이런 정치 깡패들은 전부 사형을 시켰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형을 시키질 않았죠. 그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은 6.25 때 이렇게 북한과 함께 북괴를 물리친, 그래서 6.25 참전을 해서 공을 세운 그런 것이 있어서 해를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입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상관 깡패이긴 하지만은 적을 물리쳤다, 또 내지는 살인범을 물리쳤다. 이것은 이제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 내가 깡패인데 관이라 그러면 경찰을 팬 것이죠. 공권력에 도전을 해서 깡패가 함부로 날뛴 것이죠. 이거는 바로 취약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상관을, 관을 만나는 것이 일단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식신을 같이 만나도 이제 좋을 것이 없죠. 상관은 식신하고 같이 섞여도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상관은 이렇게 인을 만나는 것이 사실 두 번째로 좋습니다. 여기 제가 두 번째로 귀한 것이니까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인을 만나서
상관을 제대로 써먹질 않는다. 어떤 뜻이냐면은 상하는 것은 없애고 관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상하는 관을 상하는 것인데 상하는 것을 없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가진 아이디어, 독창적인 어떤 것, 기발한 재치, 순발력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이용을 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작곡가나 발명가 등이 참 많고 그 다음에는 뛰어난 강사들도 참 많죠. 내 가진 주변을 학문을 학식을 넣어서 그걸 제대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성패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오행도를 올려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 오행도를 딱 그려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치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글자를 이렇게 외우려 그러면은 외워지지도 않고 또 어느 순간에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오행도를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는 그 이치를 자, 식신이라면은 무엇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 식신은 무엇을 이렇게 만나면은 패가 나고 또 무엇을 극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까?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식신이 관을 보게 돼도 관을 깨버립니다. 조직, 정연한 털 뭐 이런 건데 식신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 직장인 같으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그래서 잠을 좀 더 잔다고 회사에 출근해야 될 시간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식신이 관을 봤을 때 왜 패인가 이런 것들까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성패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설명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행도를 꼭 외워서 그 안 깊이까지 한마디로 그 원인 그리고 결과 논리까지도 다 한번 생각해서 인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명리학의 답입니다. 여기 이제 차이점은 또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월지에만 해당이 됩니다. 용신이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없거든요. 비견급제는 용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월지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월지나 아니면은 천간에 투출한 용신이 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월지가 식신일 수도 있고 천간에 투출한 용신이 식신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그러한 형태더라. 그래서 이제 용신이 될 수 있는 기운이 바로 이것 6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식신상관, 재, 관, 살, 인 요 6가지입니다. 요 6가지를 두고 바로 육신이라고 하죠. 요 육신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 저 뒤에 서라고라는 양반이 자평수원에 보게 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해놨습니다. 그분 덕에 사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요. 비겁을 갖다 하나 넣어서 또 이렇게 육신에 넣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분이 명리학을 제가 보건대는 많이 망쳐놨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명리학의 원리들은 좀 전해준 것은 있으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명리학의 고유의 어떠한 이 귀한 이러한 가르침이 많이 이지러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명리학 역사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하셨던 분이 바로 청대에 상국을 하셨던 소암노인, 호는 소암노인이고 본명은 진지린이죠. 그래서 부를 때 진소암 그럽니다. 명리학을 쓰신 진소암 선생, 이분의 명리학원에 보면은 육신에 관해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무엇인가 하니까 식신상관, 재, 관살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
어떤 신을 쓰느냐. 신을 쓸 용자, 이게 쓸 용자죠. 그게 바로 용신입니다. 용신이 비견급제 용신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건 용신이 아니죠. 용신이 억이 용신이다, 부가 용신이다 이런데 이런 것도 아니죠. 조후가 용신이다 이것도 아니죠. 그죠? 통관이 용신 아닙니다. 전황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용신은 바로 이 6가지 가운데에서 뭘 쓰느냐. 그게 바로 용신이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자, 이명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지는 식신을 쓰는데 천간에 살이 이렇게 투출이 되었습니다. 지지를 살려놓은 기운들 보면은 비견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견급이 이 식신을 살려놨더라. 배우자 덕이 있습니까? 없죠. 배우자 덕은. 자식 덕은요? 예,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간에 살이 뜯긴 했으나 살인상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간에 이렇게 살이 투출하게 되면은 재운이 가장 좋지 않죠. 그리고 월지는 식신입니다. 한마디로 1층에는 식신이 이렇게 용신 대장이고 2층에는 이 모토가 대장입니다. 요렇게 나눠서 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지지는 지지끼리 갖다 대고 천간은 천간끼리 갖다 대면은 성패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천간에 7살이 떴는데 살인상생하는데 재가 뜨게 되면은요, 이렇게 인이 죽어버리고 이렇게 살이 살아나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 어린 시절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지지에 축토가 오게 되면요, 여기에 식신을 쓰는 사주의 일지가 편인이니까, 그죠? 자기가 모두 이룩한 모든 것을 배우자를 얻음으로 해가지고 배우자가 와서 탁 때려서 그냥 절단을 내버리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세운에서 또 내지는 대운에서 축토가 올 때 그렇게 됩니다. 축토가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박살이 나는데요.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신이 관을 봐서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직위, 명예 이런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관이 와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수들을 이렇게 잡는 그러한 힘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 자체도 얻어맞을 수도 있고, 얘게 잡혀버리면 얘가 맞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 사주는 축토를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사주에 어떤 글이 들어오면은 이 사주가 무너지는가 하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간혹 드리죠. 그게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의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은 어쨌거나 남방으로 돌질 않았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 시절 가장 안 좋았고 이 시절도 좋질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비겁으로 흐르게 되면은 식신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운이 좋았고요. 천간에 이렇게 기운이 떴습니다. 이것도 다 좋죠. 지지로 이렇게, 왜냐하면 식신이 살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은 식신을 쓰는 사주가 이렇게 신유술 이 눈으로 흐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이 생깁니다. 자, 식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인 경우 같으면은 자식과 연이 없는데, 보통의 경우 식신을 쓰는 사주가 이렇게 이 눈으로 흐르게 되면 자궁이 떨어집니다. 자궁질환들, 자식궁이니까. 그리고 자식과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지는 어떤 자식들은, 운이 좋은 자식들은 일찌감치 이 엄마의 곁을 떠나서 이렇게 유학을 하든지, 또 내지는 진짜 외국에서 유학하는 그런 케이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끊일 날이 없게 되겠죠. 또 하나는 식신을 쓰면서 이 눈을 흐르게 되면은 불면증에 시달린다라고 했죠. 이는 생각하는 것, 식신은 풍요의 신인데 풍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금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목기가 다치니까 피부질환이나 신경계통에 탈이 나는 것은
그냥 자명한 이치겠죠. 수운으로 이렇게 쭉 달려오면 대체로 보면은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부친을 좀 일찍 이렇게 잃게 되고 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시력이 안 좋게 되었더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는 운의 반대도 이렇게 상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화기운으로 흐르면 금기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장기라든지 폐가 안 좋게 됩니다. 그런 이치로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사주 구조 자체는 사실은 성격이 된 사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천간이 아니고 재로 지지로 들어온 거는 재가 최고로 좋고 천간도 보면은 살인 상생하니까 이분 인생에서는 어떻게 따지면은 이때가 살면서 가장 재물도 많고 가장 편안한 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운때, 이런 운때가 가장 문제가 나겠죠. 이렇게 유금이 들어오더라도 통과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기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미토가 온다든지 가장 무서운 축토라든지 하나 만나면은 그야말로 지지가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문서, 내가 문서를 잘못 건드려서 보증이나 이런 걸 잘못해서 내가 가진 돈을 먹고 사는 터전을 한번 왕창 잃었다. 네, 사실은 그렇게 경험을 한 명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조가 그냥 제대로 딱 짜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용신이 떴는데 식신격인데 식신이 양쪽으로 투출하고 재도 투출해서 겸을 이루고 있습니다. 식신격인데 천간에서는 식신 겸재하고 있습니다. 사주구조가 참 좋죠.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 이 역시도 이렇게 신유술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이렇게 식신이 만드는 어떠한 재가 무너지는 이 시기가 걱정이 딱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운도 신금, 세운도 신금이 되게 되면 다 얻어맞게 되겠죠. 또 내지는 이렇게 대운이 신금이 올라온 중에 경금을 천간에서 만나면 그야말로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이렇게 널름널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걸 잡으러 들어왔거든요. 이런 시기 중에 예를 들면은 신금이 뜬다든지 세운에서 또 내지는 임수가 뜨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세운이 동시다발로 들어와 버리면은 사달이 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오면은 세운에서 뭐가 합세되면은 이 명조가 다 무너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신유술로 흐르는 이 운이 일단은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거나 용신이 식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또 보셔야 되고요. 이 배우자덕이 우리가 말해서 정말 왔답니다. 왜? 식신이 재를 봤으니까. 그죠? 그리고 식신이 이렇게 재와 합을 해서 식신을 재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 명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화가 없었더라면은 신유술, 신유에서 굉장히 큰 고비를 맛봤을 것인데 이게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조금 아쉽기도 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진토가 되겠습니다. 진토는 일간의 뿌리를 이렇게 개수에 통기하고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그리고 식신을 쓰니까 배우자 덕도 있고 식신이 살을 제거하니까 자식 덕도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날 수 있는 것은 화기가 금기를 직접 그걸 할 때 이걸 통관시켜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유술 운이 오르게 되면은 이 사주가 운은 하강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운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운을 받아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정도라 그러면은 발전은 없지만은 큰 고생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떴을 때 기토 뜨면은 꽝이죠. 정관이 올라와서 갑기합을 해버리니까요. 지지 역시 꽝입니다. 요 시절이 살면서 가장 힘겨운 고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관이 다 무너졌더라. 그래서 남편과 내치기가 다 무너졌더라. 그렇게 보면 되겠거든요. 하지만 방의 흐름은
식신이 재원으로 흘러가니까 이 사주는 말년에 금전적인 문제는 크게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사주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주 구조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좀 잘 짜여졌더라. 식복도 많은 중에 재물복도 많이 가진 그런 사주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자축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좋죠. 왜냐하면은 월지가 식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절만 빼고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진토에 겨우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자축으로 북방 수운으로 흘러서 용신이 또 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때 다 운때가 좋았더라. 그래서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다. 그리고 식신을 쓰니까 먹는 것도 맞지만 어린이와 관련되는 거 보호하는 사회복지사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했죠. 또 식신이 또 잘하는 것은 수리하는 것입니다. 고쳐내는 능력, 또 살려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지금 유가 그러한 것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명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니까 답이 나와 있죠. 남자 연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냥 봤습니까? 위에 보시면은 상관이 하나 이렇게 딱 떠 있습니다. 우리가 상관이나 또 내지는 식신이 천간에 1점 떠 있거나 쭉 식상으로 짜여져 있으면은 천간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서 가질 수가 없는 기운이 딱 표시가 나버립니다. 이렇게 식신을 써야 되는데 상관을 썼으니까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죠? 한 성격하는 그런 사람인데 상관이 천간에 머리를 딱 내밀고 있기 때문에 정관이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어린 시절에 경금이나 신금이 떠서 이걸 을목을 이렇게 극하는 건 좋은데 신금은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니까 직접 극이 안 되지만은 을목은 합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0대, 20대 때 들어올 때 요럴 때 운때는 좋으나 20대 후반으로 가서 30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필히 이러한 이성과의 이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옷을 국을 짜고 이렇게 화기도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신유술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큰 폐가 없다라고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조금 좋은 점은요. 천간에 이렇게 기가 수생목해서 상관에 맺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운이 들어오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단 상관이 겹쳐들고 그죠? 또 식신이 관을 본 이 경우 이때가 가장 힘겨운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관을 상관했다. 남편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남자 때문에 말썽이 났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일지에 식신을 차고 인옷을 국을 짰으니 나는 서비스하는데 죽고 사는 것, 돈과 관련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곳에 일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끈고의 일을 하던 그러한 사람의 명제였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는 식신격인데 살인을 쓰는 케이스 그렇게 보셔도 이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식신 중에 아주 특이한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식신을 쓰는 사주인데 살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신을 버리고 살인을 쓰는 그런 경우는 바로 지금 이 명조와 같이 지지에 뿌리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사주에서 보시면은 개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살인을 쓰는 살과 인을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인을 만나더라도 대패가 나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시에서는 어쩌다 이 식신은 용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고 살인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겁이 들어와도 좋지만은 이 경우는 뿌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살인을 쓸 수도 있다. 지금은 지지는 살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신유술로 흘러도 좋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오미도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식신격에 살인을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분명히 폐입니다. 어떻습니까? 식신으로 인해서
관이 조금 다치는 경우입니다. 내가 편하고자 모양나는 것을 깨기도 한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의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간목인데 예로 들어서 사화가 있고 유금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식신, 보호한다, 베푼다, 서비스한다, 유금, 관을. 그래서 이게 비서실에 근무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비서실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인 경우는 비서실에 근무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비스를 하는데 누구에게 관, 그러니까 모양 나는 사람, 가장 직위가 높은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식신이 관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 등급이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정관을 쓰는데 식신이 있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정관을 쓰는데 식신한테 정관이 잡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명예직위를 아랫사람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내 식신, 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관을 붙들어 매었다. 그러니까 장을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양나는 사람, 이렇게 보스를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 그 사람에게 서비스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살인을 쓰거든요. 결국은 천간에 살인을 쓰니까 이렇게 어린애들, 이렇게 연구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요게 폐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가르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식신인데요. 이 재는 조금 있으나 이 귀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식신이 천간의 뜻이요. 관을 이렇게 끌어버립니다. 관을 못 쓰게 만들고 식신이 재를 생겨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재물은 좀 가질 수 있으나 귀가 좀 떨어지는 사주더라. 왜 귀가 떨어지느냐? 식신이 정관을 이렇게 반쯤 잡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자축운으로 와도 괜찮은데요. 신유술 이운이 와도 이 사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화기들이 많습니다. 단점은 화다, 토, 분이죠. 이게 뭐 불사르다, 불사를 분이가 그런 거죠. 나무가 불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나무가 완전히 그냥 다 재도 없고 나무가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식신이 재를 본 것은 좋으나 이렇게 뿌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크고 식신이 전체자 이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화다 목분해서. 그래서 부모덕 이런 것이 좀 없고 아랫사람 덕도 별로 없는. 하지만은 운에서 이렇게 해자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정이 전혀 달라져 버리죠. 뿌리도 생기고 또 내가 노력한 것으로 공을 세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 식신을 쓰면서 교사 사주였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교사인데 여기는 일단은 보면은 겨울에 그죠? 그래서 겨울에 금기운이기 때문에 방이 남반으로 흐르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고 그 다음은 이제 길신이기 때문에 비견급으로 흘러도 또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을 봤을 때는요. 뭐가 병이냐면 이게 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뭘 하나 봐라 그랬죠. 용신이 뭐든 간에 일단은 천간에 정관이 뜨게 되면 정관을 좀 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기토가 병이 될 수가 있는데 주 원인은 이렇게 천간에 본기인 자수본기인 개수가 떴을 때 기토가 이렇게 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병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경금이 있고 이 자리에 개수가 있으면은 기토가 개수를 직접 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금 인덕이 있는 사주가 됐는데 여기는 보면은 정관이 얘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혈육이 없는 사주. 이게 쇠가 물에 들어간다 막 그랬죠. 그래서 일주가 경자 일주 같으면은 배우자 덕이 없고 배우자 연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경금이 투출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가 얻어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혈육과 연이 좀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 개수가 뜨게 되면은 기토가 그냥 때려버립니다. 용신을 갖다 때려버린다 이 말이죠. 이때 탈이 날 수가 있다. 언제가 가장 안 좋았느냐? 예, 이때입니다. 우리가 상관을 쓰면서 편인까지 있고 식상을 쓰면서 편인도 있고 이렇게 관도 있고 모양이 이렇게 짜여진 사람들이 머리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보면 해자축을의 경신금들이 머리가 참 좋죠.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들도 좀 많죠. 식신을 쓰는데 인을 받습니다. 부모덕이 있다, 조상덕 없다, 배우자덕 아주 없다, 자식덕은 아주 그냥 너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진토는 자진 반합을 해가지고 수기운을 이렇게 왕하게 하지만은 축토는 그냥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자식궁이 채워지면은, 우리가 자식이 생기고 나면은 월지, 내 일하는 터전, 내 먹고 사는 어떠한 행위,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언제쯤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 미토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토가 이 자수를 한마디로 좀 제어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에서 들어오는 게 어떤 게 들어오면은 안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인생 중후반에는 겨울의 쇠가 남방으로 흐르니까 아주 좋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건 용신 아니거든요. 병을 제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 인생 중후반에 오히려 좀 꽃이 피는 그런 사주가 될 것이다. 여기도 좋죠. 왜냐하면은 제격이거든요. 그래서 미토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뿌리도 갖다 때리게 되고, 또 하나는 식신을 쓰는 사주에 인이 들어오는 그런 꼴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역시 식신격입니다. 병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간에 투출 안 하고 있을 때는 이 정관을 살려놨고 정관이 관인상생하고 있으니까 압축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투출하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으며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패는 패인데 뜨질 않았어요. 언제 그럼 패가 납니까? 이때 난다는 거죠. 용신이 본기인 천간이 투출했을 때 이때 패가 납니다. 이때는요, 이렇게 임수와 개수 가운데서 흉신인 임수가 떠서 이렇게 무토나 기토한테 이렇게 맞아버리니까 너무 좋죠. 또 하나는 이 식신이 살을 파서 좋습니다. 식신 제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명절은 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조상덕과 배우자덕이 없는 사주.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격이 좀 떨어졌죠. 식신을 쓰는데 상관이 떴고요. 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덕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조금 경망할 수도 있고,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건드리기도 한다. 그런데 재물을, 하나의 재주를 뿌려서 두 개의 재물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야말로 재주가 기가 찬 사람이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식신을 써니까 부모덕이 있다. 상관을 봤으니까 조상덕은 없다. 그리고 배우자는 식신이 살을 봤으니까 배우자덕도 있다. 식신 생자하니까 자식덕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름 나무이기 때문에 비록 식신이긴 하지만은 방이 해자축으로 흐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단 이렇게 되면은 식신, 자기는 일신은 좀 편할 수 있으나 자기가 하는 일에는 진척이 좀 나질 않고 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냥 부모님 재산으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기 하는 업은 좀 잘 안 됐지만은 투자해놨던 일들이 좀 잘 돼서 어쨌거나 그때 편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름나무 4월 간목인데 해자축으로 흐르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 사진은 돈은 좀 있겠죠. 뿌리가 일간의 뿌리가 진토에다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 되냐면은 죽고 사는 것, 살로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팔자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고 사는 어떤 것, 군인, 경찰, 검찰, 의료계통, 또 내지는 종교나 사학이나 또 내지는 우리가 도축업이나 그 다음에 종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독극물 그리고 농약을 팔았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또 내지는 다 죽은 것 그러면 어떤 폐차업으로 해가지고 재물을 벌었다. 이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는 재물을 버는 사람이더라. 죽고 사는 것으로 재물을 번다. 요즘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죽고 사는 게 의료계통 쪽에서 나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주도 특별하게 인생이 안 좋아지는 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단 식신이 정관을 보는 때는 좀 문제가 되겠죠. 식신이 관을 조금 못 쓰게 했기 때문이죠. 이런 정도로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편, 2편 나누어서 식신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모든 격의 성패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또 그런 부분은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명조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식신격 공부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